우리 몸 어느 한 군데가 안 좋으면 연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 끊어지게 되고 또 망가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줄기세포 치료가 실패하는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신 분이나 앞두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패러슈트 이펙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이 잘못되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것이 잘못되는 걸 일컫는 말인데요. 패러슈트 이펙트를 우리 몸에 대입해 보면 아주 찰떡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관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고관절의 성장이 잘못되고 고관절이 짧아지거나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이 고관절 때문에 무릎 상태가 나빠지면서 무릎이 뒤로 휘거나 또 옆으로 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안 좋으니까 발목에서 통증이 오겠죠. 발목이 안 좋아지면 또 이 영향으로 발가락들이 안쪽으로 휘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 어느 한 군데가 안 좋으면 연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를 겪게 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치료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상위 치료 과정이 하나 잘못되면 그 아래 치료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초자연골과 연골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초자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반드시 연골판의 상태를 알아봐야 합니다. 연골판 손상을 일으킨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픈 부위가 건강하게 재생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연골 치료를 위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연골세포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연골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의 무릎 상태만 봐서는 안 되고요. 다리 전체와 고관절의 상태, 체중 그런 같은 신체적인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직업이 무엇인지, 하루 일과는 어떤지, 생활 환경은 어떤지, 또 심지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골판 손상이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손상이 아닌 것이죠. 연골판 뿌리 쪽에 손상이 있는 분들은 초자연골이 많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비교적 깨끗한 연골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연골판 뿌리가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골판이 찢어진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연골판 뿌리가 끊어진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골판은 멀쩡해 보여도 초자연골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튜브를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튜브를 끼고 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이 튜브 한쪽 모퉁이가 찢어진 상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 찢어진 부분을 좀 떼워서 뜰 수 있겠죠, 여전히. 그런데 튜브 한쪽이 이렇게 땡강 이렇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튜브는 물에 떠 있지만 나는 물에 빠져버릴 겁니다. 이처럼 연골판 뿌리에 손상이 있으면 모양은 정상이지만 전혀 초자연골 역할을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에 끊어진 연골판 뿌리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초자연골을 재생해도 결국은 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 뿌리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 수술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랜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또한 이 연골판이 왜 끊어졌는가에 대해서 추적하는 선행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 거의 한 95% 이상은 오다리로 인해서 연골판에 과도한 체중이 실림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정렬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연골판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또 끊어지게 되고요. 끊어진 연골판은 재생된 초자연골을 또 망가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줄기세포 치료가 실패하는 케이스 중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자연골만 재생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무릎이 앞으로 흔들리고요. 후방 십자인대가 망가졌을 때는 무릎이 뒤로 흔들리기 때문에 줄기세포 수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연골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시 긁히면서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자연골 손상을 회복하려면 손상된 인대를 치료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절 유리체로 인해서 완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관절
관절 유리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된 뼈 조각이나 연골 조각들이 관절 내부를 떠다니면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이것들이 잘 제거되지 않으면 손상된 연골 부위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재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줄기세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관절 유리체가 초자연골 사이에 끼어서 연골을 다시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연결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랜 경륜을 가지고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본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솔직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